미용실 퀸비는 동네에서 단연 눈에 띄는 곳이었다. 번화가 끝자락 좁은 골목을 지나면 나타나는 유리문은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입구처럼 반짝였다. 안쪽은 화려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은은한 빛을 뿌렸고 벽은 부드러운 크림색으로 칠해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검은 가죽 의자와 금빛 테두리의 거울은 세련미를 뽐냈고 선반 위에는 값비싼 헤어 제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빛나는 건 미용실의 주인 은혜였다. 은혜는 36살이었다. 나이를 잊은 듯한 그녀의 외모는 동네에서 소문의 중심이었다. 긴 머리는 깊은 밤색으로 물결쳤고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부드럽게 흔들리며 빛을 반사했다. 깊게 파인 블라우스는 그녀의 곡선을 드러냈고 짧은 치마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를 강조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도발적이었다. 손님들은 그 미소에 끌렸다. 특히 남자 손님들은. 은혜 씨 오늘 진짜 여신 같아요. 40대 초반의 남자가 의자에 앉으며 말을 걸었다. 그는 단골이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농담을 던지는 김 대리였다. 은혜는 거울 속에서 그의 눈을 마주하며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오빠 그런 말 자꾸 하면 나 진짜 믿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눈빛은 장난스러웠다. 김 대리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헛기침을 했다. 아니 진짜예요. 여기 오는 게 내 주말의 낙이라니까. 은혜는 웃으며 그의 머리를 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손끝이 그의 목덜미를 스치자 김 대리는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김 대리님 오늘은 좀 더 멋지게 해줄게요. 회사에서 여직원들 다 넘어갈 스타일로.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김 대리는 거울 속 그녀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럼 은혜 씨가 책임져야겠네. 이런 대화는 퀸비의 일상이었다. 은혜는 손님들의 농담을 받아치며 그들을 미소 짓게 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 어색한 플러팅, 심지어 부끄러워하는 모습까지 읽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즐겼다. 미용실은 그녀의 무대였다. 손님들은 그녀의 일벌이었고 그녀는 여왕벌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들을 끌어들였고 그녀의 말은 그들을 춤추게 했다. 오후가 되자 미용실은 더 북적였다. 젊은 대학생부터 중년의 회사원까지 손님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퀸비를 찾았다. 어떤 이는 머리를 자르기 위해, 어떤 이는 은혜의 농담을 듣기 위해. 은혜는 그들 모두를 다뤘다. 그녀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맞춰 대화를 이끌었다. 젊은 손님에게는 트렌디한 헤어스타일을 추천하며 친구처럼 굴었고 나이 든 손님에게는 따뜻한 미소로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남자 손님들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오래 머물렀고 그녀의 농담은 더 대담했다. 은혜 씨 다음에 커피라도 한 잔해요. 젊은 손님이 헤어드라이어 소리 사이로 말했다. 그는 27쯤 되어 보였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은혜는 그의 머리를 다듬으며 대답했다. 어머 커피? 그럼 내가 디저트도 달라고 해야겠네. 그녀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그 손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은혜는 그런 반응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들의 당황, 그들의 설렘을 읽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했다. 하지만 미용실 문이 닫히고 조명이 꺼지면 이야기는 달라졌다. 은혜는 집으로 돌아와 화려한 옷을 벗고 평범한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남편 재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재우는 40살이었다. 평범한 회사원인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남자였다. 그는 은혜를 사랑했고 그녀의 미용실이 성공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과 손님들과의 농담은 그를 불안하게 했다. 오늘도 바빠 보였어. 재훈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에는 미세한 긴장이 스며 있었다. 은혜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대답했다. 응, 정신없었지. 근데 재밌어. 사람들 표정 보는 게 제일 재밌어. 그녀는 웃으며 소파로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재우는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무언가가 그를 망설이게 했다. 은혜야, 근데 그거 손님들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은혜는 눈썹을 살짝 치켜세우며 그를 쳐다봤다. 오빠 뭐야? 질투하는 거야?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냥 장사하는 거야. 손님들이 기분 좋아야 자주 오지. 너무 심각하게 굴지 마. 재우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은혜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장사를 잘했고 미용실은 번창했다. 하지만 재우는 그녀의 눈빛, 그녀의 웃음이 손님들에게만 더 빛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은혜는 평소처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는 자신의 반사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여왕벌. 그녀는 속삭였다. 그 단어는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다. 미용실은 그녀의 왕국이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빛났다. 하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재훈의 말, 그의 불안한 눈빛이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은혜는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지웠다. 별거 아니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여왕벌이었지만 그 왕국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퀸비의 유리문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미용실은 곧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은혜는 여느 때처럼 화려했다. 오늘은 깊은 와인색 블라우스와 검은 가죽 스커트를 입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미용실의 세련된 분위기와 완벽히 어우러졌다. 그녀가 거울 앞에서 손님의 머리를 다듬는 모습은 마치 무대 위의 배우 같았다. 손님들은 그녀의 손길에, 그녀의 말투에, 그녀의 미소에 빠져들었다. 은혜 씨 손길이 진짜 마법 같아요. 단골 손님인 박 부장이 의자에 앉아 말했다. 그는 50대 초반의 중소기업 임원으로 매달 한 번씩 은혜를 찾아왔다. 그의 말투는 과장되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은혜는 그의 머리를 빗으며 웃었다. 박 부장님, 마법은 내가 아니라 부장님 매력 아니에요? 회사에서 여직원들 줄 섰을 것 같은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끝에 살짝 깃든 장난기가 박 부장을 당황하게 했다. 박 부장은 헛기침을 하며 거울 속 그녀를 쳐다봤다. 아니, 은혜 씨 앞에선 다들 평범해지죠. 진짜 여기 오는 게 내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은혜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다. 그럼 자주 와야겠네. 내가 특별히 더 잘해줄게. 그녀의 손길은 그의 목덜미를 스치며 지나갔다. 그 순간 박 부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붉어졌다. 은혜는 그런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설렘, 그들의 어색함을 읽으며 자신의 무대를 즐겼다. 미용실은 점점 더 번성했다. 은혜의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늘어났다. 특히 남자 손님들은 그녀를 보러 왔다. 어떤 이는 머리를 자르는데 20분도 안 걸렸지만 은혜와의 대화를 위해 1시간 넘게 머물렀다. 그들은 그녀의 농담에 맞장구를 치며 과장된 웃음을 터뜨렸고 그녀가 의자를 돌리며 머리를 만질 때면 숨을 고르는 듯 했다. 은혜는 그 모든 순간을 조종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반응을 읽으며 그들의 마음을 살짝 흔들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그녀를 더 빛나게 했다. 은혜 씨, 진짜 다음에 밥이라도 같이 해요. 젊은 손님 민수가 헤어드라이어 소리 사이로 말했다. 그는 28살의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최근 몇 달간 자주 미용실을 찾았다. 그의 눈빛은 대담했고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은혜는 그의 머리를 다듬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어머, 민수 씨 그렇게 직진이야? 나 바빠서 정신없는데. 그녀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민수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 내가 시간 맞춰줄게요. 은혜 씨 스케줄에 맞춰서. 은혜는 그의 대담함에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미소가 더 짙어졌다. 민수 씨 말 잘하네. 근데 나 결혼했잖아. 오빠가 질투할걸? 그녀의 말은 거절이었지만 그 말투는 어딘가 여지를 남겼다.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설득해 볼게요. 그는 팁을 두둑이 남기고 미용실을 떠났다. 은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킥킥거렸다. 그녀는 그 대화, 그 긴장감을 사랑했다. 그날 저녁 재우는 미용실 문을 닫는 은혜를 기다렸다. 그는 평소처럼 차에 앉아 그녀가 나오길 기다렸지만 오늘은 마음이 무거웠다. 은혜가 손님들과 나누는 농담,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웃음. 그 모든 것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무대가 점점 더 커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대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은혜가 차에 올라탔다. 오늘 진짜 바빠서 다리 아파.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투덜거렸다. 재우는 운전대를 잡으며 조용히 물었다. 오늘도 손님들 많았어?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워. 은혜는 백미러를 보며 머리를 정리하다 대답했다. 응, 완전 정신없었지. 근데 재밌어. 사람들 반응 보는 게 제일 재밌어. 그녀는 웃으며 그의 팔을 툭 쳤다. 오빠 오늘 좀 피곤해 보여.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재우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고 다시 물었다. 은혜야, 손님들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 아니야? 오늘 그 젊은 애 뭐라고 하던데?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은혜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그를 쳐다봤다. 뭐야, 민수 씨 얘기하는 거야? 그냥 장난친 거야. 오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녀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손님들이 기분 좋아야 자주 오잖아. 장사잖아 이게. 재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냥 오해할까봐 그러지. 그런 농담 너무 자주 하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잖아.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끓고 있었다. 은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빠 내가 뭘 했다고? 나도 선 넘는 거 싫어해. 그냥 재밌게 일하는 거야. 오빠도 내 덕에 편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재우는 입을 다물었다. 은혜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미용실을 성공시켰고 그들의 생활은 그녀의 수입 덕분에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재우는 그녀의 자신감, 그녀의 무대가 그를 작게 만들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더 캐묻지 못했다. 은혜는 창밖을 보며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민수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진짜 멋졌어요, 은혜 씨. 그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살짝 미소 지었다. 재우는 그 미소를 보지 못했다. 집에 도착한 은혜는 평소처럼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머리를 쓸어 올렸다. 여왕벌. 그녀는 속삭였다. 그 단어는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에 묘한 무게가 실렸다. 재훈의 불안한 눈빛, 그의 조심스러운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지웠다. 별거 아니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균열이 커지고 있었다. 퀸비의 조명은 여전히 화려했고 은혜의 미소는 여전히 손님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미용실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은혜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고 그녀의 여왕벌 놀이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섰다. 그녀는 손님들과의 경계를 점점 더 흐릿하게 만들었다. 농담은 더 노골적이 됐고 그녀의 손길은 더 오래 머물렀다. 손님들은 그 변화를 알아챘다. 그리고 그들은 더 대담해졌다. 은혜 씨 오늘 진짜 치명적이네요. 단골 손님 민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는 이제 거의 매주 미용실을 찾았다.
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은혜를 똑바로 응시했다. 은혜는 그의 머리를 만지며 웃었다. 민수 씨, 치명적인 건 나야 너야? 요즘 점점 잘생겨지는 것 같네.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며 거울 속에서 그를 쳐다봤다. 민수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 은혜 씨가 더 자주 봐줘야겠네. 나 매일 와도 되지? 은혜는 킥킥거리며 그의 머리를 다듬었다. 매일? 그럼 내가 지칠걸? 그래도 민수 씨면 특별 대우해 줄까? 그녀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여운이 남았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길을 느꼈다. 그녀가 그의 목덜미를 스치며 지나갈 때 그는 숨을 살짝 멈췄다. 은혜는 그런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설렘, 그의 긴장감을 읽으며 자신의 무대를 즐겼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미소에는 어딘가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은혜는 최근 손님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예약 확인이나 가벼운 인사였다. 하지만 점점 대화는 개인적으로 변했다. 민수는 그녀에게 은혜 씨 오늘 진짜 예뻤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은혜는 웃으며 답장했다. 민수 씨 그런 말 자꾸 하면 나 진짜 넘어간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보낸 후 킥킥거렸다. 거절했지만 그녀는 그 문자를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재훈이 보지 않을 때 꺼내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 메시지들은 그녀의 왕국을 더 확장시키는 듯 했다. 그날 오후 미용실은 한산했다. 은혜는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화면에는 또 다른 단골 박 부장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은혜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다음 주에 시간 되나요? 은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살짝 뛰었다. 그녀는 답장했다. 박 부장님 나 바빠서 정신없어요. 다음에 봐요. 거절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 대화를 즐기고 있었다. 그 긴장감, 그 미묘한 선을 넘나드는 순간이 그녀를 더 빛나게 했다. 재우는 그날 저녁 우연히 은혜의 휴대폰을 봤다.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기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은혜 씨 오늘 진짜 멋졌어요. 민수의 이름과 함께였다. 재훈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잠금 화면을 넘기지 못했지만 그 한 줄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했다. 그는 은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거실로 나오자 재훈은 조용히 물었다. 은혜야 이게 뭐야? 손님이 왜 이렇게 메시지 보내? 은혜는 그의 목소리에서 날카로운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대답했다. 뭐야 민수 씨 얘기하는 거야? 그냥 장난친 거야. 오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녀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하지만 재훈의 눈빛은 흔들렸다. 장난? 손님이 왜 저녁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 은혜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에는 묘한 절박함이 묻어났다. 은혜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다. 오빠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손님들이랑 가볍게 대화하는 거야. 장사잖아. 손님들이 좋아해야 자주 오지.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으려 애썼다. 오빠 나 믿어. 내가 선 넘는 거 절대 안 해.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가벼웠다. 재훈은 더 캐묻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으며 고개를 돌렸다. 알았어 그는 작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재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혜는 옆에서 태평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고요했지만 재훈의 머릿속은 시끄러워.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자신감, 그녀의 화려함.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를 아프게 했다. 그는 그녀의 휴대폰을 다시 떠올렸다. 그 메시지, 그 이름. 그는 은혜가 정말 장난으로 끝낼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말해보려 했다. 침대에서 몸을 돌려 그녀를 쳐다봤다. 은혜야, 진짜 그만해. 나 힘들어. 은혜는 잠결에 눈을 떴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빠 또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장사 잘하고 돈 잘 버는데 뭐가 문제야?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돌렸다. 오빠도 내 덕에 편한 거 아니야? 너무 구속하려고 하지 마.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재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성공했고 그들의 생활은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평소처럼 미용실로 향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바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여왕벌, 그녀는 속삭였다. 그 단어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다. 하지만 재훈의 떨리는 목소리, 그의 불안한 눈빛이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지웠다. 별거 아니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립스틱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 왕국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알지 못했다. 퀸비는 여전히 동네에서 가장 빛나는 장소였다. 유리문 너머로 반짝이는 조명,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은혜. 그녀는 여왕벌로서 군림했다. 깊게 파인 블랙 드레스와 하이힐은 그녀의 자신감을 뽐냈고 그녀의 미소는 손님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미용실은 그녀의 왕국이었고 손님들은 그녀의 일벌이었다. 하지만 그 왕국은 이제 미세한 균열로 흔들리고 있었다. 은혜는 그 균열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재우는 그 균열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날 오후 미용실은 평소처럼 북적였다. 은혜는 단골 손님 민수의 머리를 다듬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민수 씨, 요즘 진짜 스타일 좋아졌어.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웃었다. 민수는 거울 속에서 그녀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여자친구? 은혜 씨가 있으니까 필요 없죠.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은혜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미소가 더 짙어졌다. 어머, 민수 씨, 위험한 말 하는데? 나 오빠한테 이른다. 그녀는 그의 목덜미를 스치며 지나갔다. 민수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웃었다. 그 순간 미용실 문이 열리며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그는 40대 초반의 남자로 최근 몇 주간 자주 미용실을 찾았다. 그의 이름은 최 팀장이었다. 그는 은혜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은혜 씨, 오늘 진짜 더 예뻐졌네. 무슨 비결이야? 은혜는 그의 머리를 만지며 대답했다. 최 팀장님, 비결은 그냥 즐겁게 사는 거죠. 팀장님도 좀 즐겨야겠네. 그녀의 말은 가벼웠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끌림이 있었다. 최 팀장은 거울 속 그녀를 보며 농담을 던졌다. 그럼 은혜 씨가 나 좀 즐겁게 해줘야겠네. 은혜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녀는 이런 대화를 즐겼다. 손님들의 농담, 그들의 시선, 그들의 미묘한 긴장감.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무대를 더 빛나게 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무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최 팀장이 헤어드라이어 소리 사이로 말했다. 은혜 씨, 우리 진짜 한번 밥 먹어요. 내가 좋은데 아는데. 그의 목소리는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진지했다. 미용실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다. 은혜는 잠시 당황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하며 웃음을 지으려 애썼다. 아, 팀장님, 그런 거 안 해요. 나 결혼했잖아요.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가볍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묘했다. 거절했지만 그 순간을 즐기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최 팀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근데 나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는 팁을 두둑이 남기고 미용실을 떠났다. 그 장면을 멀리서 본 재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은혜에게 말하려고 미용실에 들렀다가 그 대화를 목격했다. 최 팀장의 진지한 눈빛, 은혜의 미묘한 미소. 재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은혜가 카운터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가 그를 보자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오빠 언제 왔어? 오늘 좀 일찍 끝났나? 재우는 그녀의 미소를 외면하며 물었다. 은혜야, 방금 그거 뭐야? 그 손님 진지하게 밥 먹자고 하던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은혜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대답했다. 뭐야, 최 팀장 얘기? 그냥 장난친 거야. 오빠 또 왜 그래?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의 팔을 잡았다. 내가 거절했잖아. 뭘 더 어쩌라고? 재우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장난? 은혜야, 그게 장난으로 안 보여. 저녁마다 메시지 오고 손님들이 너한테 그렇게 대놓고 다가오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미용실에 남아있던 몇몇 손님들이 그들을 힐끔거렸다. 은혜는 얼굴이 굳어졌다. 오빠 여기서 이러지 마. 손님들 보잖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재우는 멈추지 않았다. 손님? 너 지금 손님들 신경 쓰는 거야? 나 신경 쓰는 거야? 그 순간 은혜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재훈 오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장사 잘하고 돈 벌어서 우리 생활 편하게 해주는 게 잘못이야. 오빠가 이렇게 예민하게 굴면 나도 힘들어.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재훈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사랑도 따뜻함도 없었다. 그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은혜야, 나 더 이상 못 참아. 이건 장난이 아니야. 나도 한계가 있어. 은혜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 그의 붉어진 눈을 봤다. 오빠, 내가 뭐나 그냥 재밌게 사는 거야. 오빠가 너무 구속하려고 해. 그녀는 말을 잇다 멈췄다. 재우는 고개를 저었다. 구속이 아니야. 난 너 잃고 싶지 않아. 근데 너 지금 나보다 그 손님들한테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운터로 돌아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재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미용실의 조명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왕국은 그를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은혜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화려한 드레스, 완벽한 메이크업.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여왕벌. 그녀는 속삭였다. 그 단어는 더 이상 그녀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았다. 재훈의 눈물,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여왕벌인지 아니면 그저 허상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거울을 외면하며 불을 껐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멈추지 않고 흔들렸다. 재우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혜의 미소, 그녀의 대담한 농담, 손님들의 메시지, 그리고 미용실에서의 그 마지막 대화.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익명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제목을 입력했다. 아내가 미용실에서 손님들과 너무 가까워요. 글은 길지 않았다. 재우는 은혜가 손님들과 주고받는 농담,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 메시지로 이어지는 대화, 그리고 그가 느꼈던 배신감과 고통을 간결하게 적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퀸비라는 미용실 이름과 동네의 특징을 언급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예민한 걸까요? 그는 글을 올리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순간 그는 해방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몇 시간 만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조언이 몇 개였다. 아내분이 장사 때문에 그런 거면 이해해 보려고 해보세요. 하지만 곧 댓글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건 장난이 아니라 바람 피우는 거나 다름없네. 남자 손님들 상대로 저렇게 굴면 오해 사기 딱 좋은데. 미용실 이름 킴비?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조심해야겠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로 늘어났다. 익명의 비난은 은혜와 킴비를 향해 쏟아졌다. 누군가는 그를 캡처해 다른 커뮤니티와 SNS로 퍼뜨렸다. 며칠 뒤 킴비는 달라졌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단골이었던 남자 손님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 손님들마저 미용실을 피했다. 은혜는 처음엔 이유를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기다렸다. 하지만 텅 빈 미용실은 그녀의 자신감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단골 손님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은혜 씨, 요즘 인터넷에서 이상한 소문 돌아요. 조심하세요. 메시지에는 커뮤니티 글의 캡처가 첨부되어 있었다. 은혜는 그 글을 읽으며 숨이 멎는 듯 했다. 익명으로 쓰였지만 그 내용은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녀의 농담, 그녀의 옷차림, 그녀의 손님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재훈을 다그쳤다. 오빠, 이거 당신이 쓴 거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재훈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은혜야, 내가 말했잖아. 그만하라고. 근데 너 안 들었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은혜는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나를 망친 거야? 내 미용실, 내 꿈을 이렇게 부숴버린 거야?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외면하며 방을 나갔다. 킴비는 결국 문을 닫았다. 은혜는 몇 달간 버텨보려 했지만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SNS에 퍼진 악성 댓글,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낯선 시선들은 그녀를 점점 더 올감했다. 그녀는 미용실의 간판을 내리고 화려했던 조명을 껐다. 유리문은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다. 그녀의 왕국은 무너졌다. 재훈과 은혜의 결혼 생활도 끝났다. 재훈은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함께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은혜야, 난 너를 사랑했어. 근데 너는 나보다 내 무대를 더 사랑했어.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가슴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사인하며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다. 재훈은 집을 떠났다. 그는 새로운 도시로 옮겨 조용한 삶을 시작했다. 은혜의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흐릿해졌다. 하지만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도시로 옮겨 새로운 미용실을 열었다. 비너스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였다. 유리문은 다시 반짝였고 조명은 다시 화려했다. 은혜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는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어머, 오빠 오늘 진짜 멋져요. 여자친구 생길 것 같은데?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도발적이었고 손님들은 그 미소에 끌렸다. 그녀는 다시 여왕벌이 되었다. 새로운 손님들은 그녀의 일벌이 되었고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즐겼다. 은혜는 가끔 재훈을 떠올렸다. 그의 불안한 눈빛, 그의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그 기억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여왕벌, 그녀는 속삭였다. 그 단어는 다시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녀는 새로운 왕국을 세웠다. 하지만 그 왕국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았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의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다.